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혜원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다시 한번 불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장중한 때 3% 넘는 낙폭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기관들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소폭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들의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보합권에서 마감했는데요. 오늘 시장 상황도 2부와 함께 정확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이브 매매 타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종목 추천과 함께 오늘 장에서 가장 큰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예상 체결가부터 함께 만나보고 오시죠. 네, 오늘 코스피 또다시 하락합니다. 0.59%의 하락세 예상되고요. 2058선까지 내려앉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좀 혼조세인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하락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제 외국인들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가장 많이 매도했지만 반대로 기관들은 가장 많이 매수했는데요. 삼성전자 1% 넘게 하락하면서 43,950원 바라보고 있고요. SK하이닉스 2% 가까이 하락합니다. 75,500원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셀트리온은 오늘 2% 넘는 하락세가 예상됩니다. 어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매도한 종목 중 하나였습니다. 19만 5천원 선 바라보고 있고요. LG화학 0.45% 상승하면서 33만 7천원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는 하락 출발했었지만 장중에 낙폭을 줄이면서 상승 마감을 했는데 오늘도 역시나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포스코 어제 이 소폭 하락하면서 25만 원 선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2% 넘게 하락합니다. 25만 원 선 겨우 지켜낼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제 현대차 10만 원 선 아래까지 터치를 했는데 오늘 10만 2,500원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SK텔레콤 오늘 1% 넘게 하락하면서 26만 원 선 바라보고 있고요. 오늘 이 분식 회계에 대해서 결론이 나는 삼성바이오로직스 6% 넘는 하락세가 예상됩니다. 어제는 9% 넘게 상승을 하면서 시가총액 9위까지 다시 올라왔습니다. 29만 2천원 바라보고 있고요. 신한지주 현재 1% 넘는 하락세 예상됩니다. 42,850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KB금융 어제 장중에 52주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 어제 1% 넘게 빠졌는데요. 오늘 0.32% 빠지면서 46,900원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물산 어제 3% 넘게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외국인들의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기도 했는데 오늘 10만 6천원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이버 소폭 상승하면서 11만 7천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SK와 삼성생명 움직임 없이 27만 원 그리고 9만 2천원 선 지켜낼 것으로 보여집니다. 코스닥 시장 함께 가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668선까지 내려앉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제는 670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어제 기관들이 이 셀트리온 계열을 중점적으로 매수했는데요. 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0.83% 상승세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3% 넘는 하락세가 예상됩니다. 58,500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6만 원 선 깨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신라젠 같은 경우에는 어제 3% 넘게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장중한 때는 6만 8천원 선까지 올랐었는데 오늘 2% 넘게 하락하면서 6만 6,200원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CJENM은 어제는 3% 넘게 빠졌습니다. 오늘 21만 원 선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지고요. 포스코캠텍 2% 가까이 하락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76,600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HLB가 어제 4% 넘게 상승했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도폭이 커지고 있는데요. 4거래일 연속 외국인들이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2% 넘는 하락세 예상되고요. 8만 500원 선 지켜낼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종목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메디톡스 오늘 0.79% 상승세 예상됩니다. 어제도 상승했는데요. 2거래일 연속 상승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53만 3,200원 바라보고 있고 바이로메드 어제 2% 넘게 상승했습니다. 오늘도 추가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0.75% 상승하면서 18만 7천원 선 바라보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어제 1% 넘게 상승했는데 오늘 1% 가까이 하락합니다. 10만 1,700원 선 바라보고 있고요. 펄어비스 오늘 추가적으로 하락합니다. 0.27% 하락하면서 18만 4,400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코롱티시즈인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2거래일 연속 매수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어제 하락장에서도 5%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오늘 1% 추가적으로 상승합니다. 3만 8천원 선 바라보고 있습니다. 시초가
공략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B금융투자 김현겸 주식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유가가 12거래일 연속 하락을 했고 오늘 큰 폭으로 추가 하락을 했습니다. 유가 하락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많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업종이 있죠. 바로 항공업종이고요. 그중에서 이제 지주회사, 대한항공의 지주회사인 한진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대한항공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시장 컨센서스를 16% 이상 웃도는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게 중요한 것이 아무래도 대한항공 진에어는 올 초만 해도 이 오너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이슈가 굉장히 크게 뉴스를 장식을 했던 그런 그룹이고요. 또한 여름부터 가을로 갈수록 이제 뭐 주요국의 이제 재해나 고유가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영업 환경이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공업계의 대장주인 이제 대한항공이 이렇게 좋은 실적을 발표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유가가 최근에 급락했던 거 이런 것들이 향후 이 항공업종에게는 굉장히 큰 수익성으로 다가올 것이다. 이런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회사 두 회사를 보유하고 있죠. 대한항공과 진에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지분은 약 30%고요. 진에어의 지분은 60%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한항공, 진에어가 돈을 잘 벌수록 동사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한진은 굉장히 최근에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회사 육상 그 택배를 하는 한진도 지분 22.2%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수급적으로 특징인 점은 외국계 CS, 그러니까 크레딧 스위스의 지분 공시가 있었습니다. 5.03%, 5% 넘으면 지분 공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CS가 5% 이상 지분을 취득하면서 공시를 냈는데요. 이 CS가 왜 이런 시점에 동사에 대해서 주식을 매수를 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한 관련된 리포터가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동사가 최근까지 오너십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이런 문제로 주주들에게 굉장히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이 시점에 CS가 5% 이상 취득을 하면서 이제 목소리를 내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다. 향후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따른 주주가치 향상이 좀 기대가 되는데 거기에 있어서 이 한진칼이 대한항공 그룹, 이 한진칼이 어떻게 보면은 거기에 가장 공격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주주가치 증대를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모멘텀까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가 하락에 따른 수익성 강화 그리고 주주가치 환원 이런 측면들을 이제 동사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겠고요. 매수가는 시가 목표가 27,000원, 손절라인 21,0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진칼에 대한 투자 의견 함께 들어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DB금융투자 김현겸 주식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인 라이브 매매타임을 갖기에 앞서서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골든트리 투자자문 원종윤 팀장 그리고 서울제일투자연구소 정재환 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라이브 매매타임 수익률 현황부터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먼저 원종윤 팀장의 최근 추천주입니다. 11월 7일 날 주셨던 세 가지 종목 모두 다 현재 상승세 나오고 있는데요. 두산 인프라코어 5%, 그리고 다산 네트워크스 6% 넘는 수익률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KMW 같은 경우에는요, 벌써 목표가 터치했습니다. 17% 넘는 수익률 자랑하고 있습니다. SOE 같은 경우에 손절가 터치했는데 현재 추천을 해주셨을 때 한번 큰 폭의 하락이 나올 것이라고 하셨는데 아쉽게도 포트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11월 2일 날 주셨던 KT 같은 경우에는요, 3% 넘는 수익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정지환 팀장의 최근 추천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7일 날 주셨던 메리츠 종금증권 현재 6% 넘는 수익률 자랑하고 있고요. 크리스 FNC 1%, 그리고 CJ힐로 6% 넘는 수익률 자랑하고 있습니다. 10월 31일 날 주셨던 파트론, 그리고 SFA 모두 다 2%, 그리고 8% 넘는 수익률 자랑하고 있습니다. 10월 24일 날 주셨던 두 가지 종목도 모두 3%, 그리고 1% 넘는 수익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원종윤 팀장의 수익률 탑5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5위에는 코덱스 미국 달러 선물이 올라와 있고요. 4위에는 KT 3%, 그리고 3위에는 두산 인프라코어 5%, 그리고 2위에는 다산 네트워크스 6% 넘는 수익률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위에는 KMW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다음으로는 정지환 팀장의 수익률 탑5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위에 파트론 올라와 있는데요. 2% 넘는 수익권 안에 들어와 있고요. 4위에는 KMH 3%, 그리고 메리츠종금증권이 3위에 올라와 있는데 6% 넘는 수익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1위와 2위에는 나란히 SFA 그리고 CJ힐로 올라와 있는데요. 8% 그리고 6% 넘는 수익률 자랑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수익률 탑8입니다. 좀 순위가 조금 바뀌었는데요. 8위에는 최동기 부사장의 대한해운 올라와 있습니다. 10월 31일 날 매수 의견 주셨는데 약 2주 만에 10% 넘는 수익률 자랑하고 있습니다. 7위에는 김윤 연구원의 YG 엔터테인먼트가 올라와 있는데요. 10% 넘는 수익권 안에 들어와 있고요. 6위에는 최동기 부사장의 NG캠 생명과학 올라와 있습니다. 13% 넘는 수익률 자랑하고 있고, 5위에는 송동현 팀장의 한국카본, 그리고 4위에는 원종윤 팀장의 KMW 올라와 있습니다. 목표가 터치했습니다. 다음으로는 1위부터 3위까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 2위가 조금 순서가 바뀌었는데요. 1위에는 신일섭 소장의 보혜양조 올라와 있고요. 27% 넘는 수익률 내고 있습니다. 2위에는 박동현 본부장의 휠라코리아 올라와 있는데요. 25% 넘는 수익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3위에는 김윤 연구원의 풍산 올라와 있습니다. 18% 넘는 수익률 자랑하고 있습니다. 네, 수익률 현황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종윤 팀장님이 11월 7일 날 추천을 해주신 KMW 같은 경우에는 벌써 17% 넘는 수익률 자랑하고 있습니다.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KMW 같은 경우에는 이제 SK텔레콤과 이제 장비 공급 계약을 맺은 이제 삼성전자라던가 이제 노키아와의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주 거래처로서 이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RF 비율을 굉장히 높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연구 비중이 매출액의 10% 이제 매년 10% 이상 좀 사용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좀 우려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5G 사업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미국 그리고 이제 중국, 일본 시장이 시작이 되면서 이제 해외 기업들과 이제 좀 경쟁이 시작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쟁에서 밀리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지속적인 상승세 보여줄 수 있지만 다소 좀 경쟁에서 밀리는 모습을 보인다고 한다면 약간의 조정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 그 최근에 지속적으로 큰 폭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뭐 이번 주 중으로라도 조정 한 번 정도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진입 지금 당장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목표가는 좀 상향 조정을 좀 하겠습니다. 25,000원으로 상향 조정을 하지만 충분히 조정이 올 수 있다. 21,600원 선까지 좀 조정이 올 수 있다라는 거 좀 연두해 두시면서 추가 매수하시는 분들은 21,600원 선까지 빠졌을 때 좀 추가 진입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목표가를 상향 조정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지환 팀장님이 10월 31일 날 추천을 해주신 SFA 같은 경우에는요, 벌써 수익률 8% 넘으면서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SFA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삼성 디스플레이형 장비 업체 중에 이제 규모가 가장 크고 이제 다양한 장비 포트폴리오에 강점이 있는 기업이라고 처음에 추천 당시에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최근에 그 이제 11월 7일이었죠. 최근 삼성에서 이제 폴더블 폰이 결국 공개가 되면서 디스플레이 업종 전반에 대한 관심과 수급에 따른 상승 흐름이 나온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면 수급적으로도 이제 외인이라든지 기관에 적극적인 지금 매수세가 폭착되고 있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점진적인 상승 추세가 계속 유지 중입니다. 이제 11선이 이탈하지 않는다면 이제 목표가 45,000원까지는 충분히 상승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참고로 이제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폴더블폰 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내년 이제 퀀텀닷 디스플레이 관련 수혜도 예상되기 때문에 단기 관점보다는 중장기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도 좋은 투자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전략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종인 팀장님, 오늘 전략 어떻게 가져가 보면 되겠습니까? 지금 시장 자체가 이제 전일장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좋은 장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투자를 하신 분들은 방어주 위주로 좀 포트폴리오를 짜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추천을 드리고요. 무리한 투자보다는 좀 보수적인 투자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네, 11월 14일 수요일 국내 시장이 개장됐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양지수 모두 보합권에서 흘러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071선에서 움직일 것 같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670선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나 오늘 중요한 이슈는요.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9시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한 최종 결론이 내려질 예정인데요. 이런 부분들 오늘 함께 체크하시면서 시장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오늘 삼성전자 0.22% 하락하면서 출발합니다. 44,400원에 움직이고 있고요. SK하이닉스 0.14% 소폭 상승하면서 출발합니다. 72,000원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현재 0.25% 하락하면서 20만 원 선 겨우 방어하고 있습니다. LG화학 0.89% 상승하면서 33만 8,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현재 포스코와 현대차 모두 상승세로 출발합니다. 포스코 0.58% 상승하면서 25만 8,500원에 움직이고 있고요. 현대차 0.49% 상승하면서 10만 3,000원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신한지주 1% 넘는 하락세로 출발합니다. 4만 2,9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 현재 2% 넘는 급락세로 출발합니다. 30만 원 선 겨우 지켜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지수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보합권입니다. 2071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도 670선 지켜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 예상과는 다르게 상승세로 출발합니다. 0.17% 상승하면서 6만 700원에 움직이고 있고요. 신라젠 0.89% 하락세로 출발합니다. 6만 7,100원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포스코캠텍 같은 경우에는 0.51% 상승하면서 7만 8,5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CJ ENM이 4위까지 내려왔습니다. 1% 넘게 하락하면서 20만 9,200원에 거래되고 있고 HLB 0.85% 하락하면서 8만 1,800원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바이로메드부터 스튜디오 드래곤까지 모두 하락세로 출발하는데요. 메디톡스의 하락폭이 큽니다. 1% 넘게 하락하면서 52만 원 선 겨우 지켜내고 있습니다. 펄어비스만이 유일하게 상승세에 띄워주고 있는데요. 0.70% 상승합니다. 18만 6,200원에 거래되고 있고 코오롱티슈진 다시 한번 2% 넘는 급락세로 출발합니다. 3만 6,5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라이브 매매타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종윤 팀장님이 가지고 오신 세 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좀 추천드리기 전에 좀 앞서 이제 시장 상황을 좀 한 번 더 말씀드리면서 좀 보수적인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걸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제 10월에 이제 좀 압박했던 외부 요인들이 좀 많았었습니다. 그 외부 요인들이 이제 11월 들어서 다시 한 번 더 부각되면서 좀 시장 이제 투자자들이 좀 이제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되는 모습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브렉시트나 이제 이탈리아 예산안 관련해서 이제 유럽 시장이 좀 많이 이제 악재들이 좀 많이 벌어지면서 실질적으로 달러 강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장 투자하기엔 조금 부적합한 시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미국, 중국의 무역 분쟁 등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글로벌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면서 내년도가 이제 좀 경기가 부진할 것이다, 이제 좀 둔화될 것이다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유가가 지속적으로 큰 폭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접근, 장기적인 접근보다는 좀 단기적인 접근으로 좀 진입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길어도 일주일 안에 이제 수익을 지속적으로 청산하는 방식의 투자를 좀 선택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오늘 추천드릴 종목들도 이제 대부분 좀 이제 단기적인 종목이기도 하지만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종목들, 그 분할 매수하기 괜찮은 종목들 위주로 좀 들고 왔고요. 좀 오늘 추천드릴 첫 번째 종목으로는 방어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SK텔레콤입니다. SK텔레콤의 경우에는 이제 첫 번째 추천드리는 이유는 제가 앞서 추천드렸던 KT, LG U+와 같은 이유입니다. 5G 시장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12월 1일 이제 송출을 시작과 더불어서 이제 2019년 3월부터 상용화를 시작을 한다. 그래서 2020년까지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수익성을 좀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판단이 되는 업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무선 서비스 쪽으로 이제 치중되어 있던 이런 수익권들이 이제 좀 최근에 좀 IPTV 쪽으로 많이 전환이 되면서 SK 브로드밴드를 가지고 있는 SK텔레콤의 이제 주가가 좀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내년에는 좀 이제 매출액이 좀 이제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런 기대 심리를 가지고 가기에 좋은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SK텔레콤은 이제 한국에 있는 정보통신 3사 중에서 유일하게 이제 또 이제 글로벌 그 정보통신 업자로서 이제 좀 다시금 이제 또 이제 그 임원으로서 선임이 되면서 조금 더 이제 한국의 위상을 알릴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대장주로서의 역할을 이제 5G 시대에는 다시 한 번 더 좀 이끌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K텔레콤을 추천드리는 두 번째 이유로는 방어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어주로서의 역할을 하는 종목입니다. 저희가 이제 정보통신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좋지 않더라도 반드시 써야 되는 그 업종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어주로서의 역할을 굉장히 톡톡하게 할 수 있는 종목이다. 특히 이제 배당 매력까지 가지고 있는 종목인 만큼 좀 연말에는 좀 단기적이더라도 좀 상승세를 보여줄 수 있다. 그리고 또 장기적으로도 굉장히 매력적인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추천드리는 세 번째 이유로는 이제 지지 구간을 만들어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이제 26만 7천 원 선, 이제 어제장 26만 7천 원 선에서 좀 마감을 했었는데요. 증시 초반 이제 좀 강한 하락 이후에 다시금 이제 좀 반등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특히 이제 금일장 오늘 초반에도 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슈들, 그리고 어제장에서도 이제 초반에 좀 하락세 이후에 좀 회복하는 장들, 그리고 오늘 이제 외국인 수급이 얼마나 들어오냐에 따라서 지속적인 상승을 이어갈 것이냐, 아니면 하락으로 전환을 할 것이냐, 좀 이런 지금 딱 그 애매한 시기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오늘 초반 좀 장 지켜보시면서 진입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특히 이제 지지 구간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 25만 5천 원 선부터 시작해서 26만 원 선까지 좀 지지 구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약간 지지 구간보다 약간 위쪽에 존재하고 있긴 하지만 충분히 이제 이 구간에서도 지지 구간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가부터 매수하셔서 지지 구간이 26만 원 선까지 분할 매수 하시면서 좀 이제 방어주로서의 역할, 그리고 배당 매력까지 있다라는 것도 좀 염두에 두시면서 진입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목표가는 29만 원입니다. 이제 전 고점보다 약간 위쪽인데요. 29만 원 선. 그래서 다시금 좀 상승세로 전환한다고 한다면 충분히 올라올 수 있다. 볼 수 있는 29만 원 선, 그리고 손절가는 25만 2천 원 선입니다. 25만 5천 원 선에 이제 지지 구간이 하나 있기는 하지만 그거를 이제 살짝 밀어서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이제 121선이죠. 121선인 25만 2천 원 선까지 좀 열어두시면서 또 거기까지 충분히 빠질 수 있다. 염두에 두시면서 분할 매수 꼭 지켜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 두 번째로 추천드릴 종목은 삼성 SDI입니다. 뭐 삼성 SDI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최근에 이제 4차 산업, 2차 전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나왔던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삼성 SDI 경우에는 이제 소형 전지, 그리고 중대형 전지 등 이제 좀 생산 및 판매하는 에너지 솔루션 쪽으로 굉장히 이제 사업이 치중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외로 이제 ESS, 그다음에 뭐 디스플레이 산업 등 이제 좀 다양한 이제 전기 분야에 이제 좀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이고 실질적으로 생산하고 판매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2010년도부터 시작해서 이제 2차 전지 사업에서 지속적으로 이제 1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들이 굉장히 매력적인 회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가장 매력적인 부분은 최근에 가장 많이 나왔던 이슈 중에 하나죠. ESS라는 분야에서 굉장히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 그 SDI를 추천드리는 첫 번째 이유는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ESS입니다. ESS의 미래 가치성이 좀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ESS는 이제 정확하게는 이제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에너지 저장 시스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이제 저희가 친환경 소재들 이제 발전소라고 부를 수 있는 뭐 풍력 발전소라던가 뭐 태양광 에너지라던가 이제 뭐 태양열 에너지들, 이런 그 에너지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게 뭐 원자력이나 화학처럼 이제 내가 원할 때 생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된 에너지를 저장을 해놨다가 이후에 이제 소비자에게 이제 보내줘야 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장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그 전력망들, 그리고 저장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저장 시스템이 이제 ESS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글로벌 시장이 친환경 시스템 쪽으로 전환되고 있는 시점에서 ESS 산업 분야가
단기적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계속 부각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한국의 경우에는 이제 제주도를 시범 도시로서 이제 좀 ESS 산업을 좀 투입을 하고 이후에 이제 그 결과에 따라서 본격적으로 이제 저희 이제 한국 그 내부에 있는 이제 뭐 서울이라던가 이런 경기도 이런 뭐 지방까지 포함해가지고 ESS 시스템을 투입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장기적으로도 굉장히 매력적인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삼성 SDI를 추천드리는 두 번째 이유로는 이제 산업에 대한 기대입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 SDI는 이제 전자, 전기 그리고 2차 전지 분야에 좀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삼성 SDI는 이제 최근에 이제 폴더블 폰이죠. 폴더블 폰 핵심 소재인 OCA를 개발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또 거기에 더불어서 전기차 배터리 부문까지 좀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특히 2019년 이제 폴더블 폰 이제 높은 수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폰 시대로 도입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좀 매력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전기차 배터리 부문도 이제 강한 성장세 보여주고 있고, 특히 이제 삼성 SDI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보통 이제 그 리튬이죠. 리튬이나 니켈과 이제 그 코발트 비율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되는데, 안정성을 추구하는 기술력과 그리고 에너지 저장 비율을 높일 수 있는 투자를 가지고 기술력을 가지고 2025년까지 이제 개발을 해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매력적인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 SDI를 추천드리는 세 번째 이유로는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저점에서 이제 반등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차트적으로 봤을 때 사실 삼성 SDI는 최근에 좀 하락폭이 굉장히 컸습니다. 뭐 반도체 산업이 이제 하락하는 것 때문에 영향도 있고, 뭐 디스플레이 산업이 이제 좀 하락세를 탔던 것도 이제 영향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저점 찍고 나서 이제 주봉상으로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20만 7천원 선, 20만 7천원 선에 이제 저점 부근 이제 만들어가고 있었는데요. 이 저점 부근 정확하게 터치하고 이후로 이제 좀 반등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좀 강한 반등 보여주면서 2%대까지 올라오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여전히 이 반등세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지 구간 크게 훼손하지 않는 이상 다시 상승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 지금 현재가부터 시작해서 분할 매수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일봉상으로 지켜보셨을 때 사실 분할할 만한 구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전저점까지, 그러니까 지금 이 살짝 가려져 있는 걸 좀 치워드리면은 지금 200일선입니다. 200일선 기준으로 21만 4천원 선까지 지지 구간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21만 4천원까지 분할 매수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손절가는 19만원 선, 그리고 목표가는 23만 7천원 선입니다. 23만 7천원 선이 이제 지지 저항 구간이라고 부를 수 있는 구간을 다 깨고 올라간 부분까지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충분히 올라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서 목표가 가지고 가시면서 투자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오늘 추천드릴 세 번째 종목으로는 LG화학입니다. LG화학의 경우에는 이제 앞서 그 삼성 SDI를 추천드린 이유와 좀 같은 이유인데요. 그 2차 전지 분야가 굉장히 발전 가능성이 높다, 미래 가치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삼성 SDI와 마찬가지로 LG화학의 경우에는 2차 전지의 이제 양대 기업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그 LG화학의 경우에는 삼성 SDI보다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점유율이 높다라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매력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LG화학을 추천드리는 두 번째 이유로는 이제 최근에 좀 MOU 체결이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제 MOU 체결이 진행이 되면서 이제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등 이제 2차 전지 대표 기업들이죠. 이 3사가 이제 차세대 배터리 원천 기술 확보를 위해서 좀 협업을 하겠다. 그 산업 생태계를 조성을 위해서 좀 기술력이나 이런 것들을 좀 공동 추진을 하겠다라고 이제 MOU 체결을 했습니다. MOU 체결 규모는 1,000억 원 정도의 규모이기 때문에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굉장히 매력적이고, 그리고 기술력이 이제 독점적인 기술력을 보유하는 것들이 아니라 이제 서로 공개를 하면서 좀 동반 성장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또 LG화학의 경우에는 바이오 분야에서도 최근에 MOU 체결이 있었습니다. 그 최근에 이제 면역 항암제가 굉장히 이슈였는데, 이 면역 항암제에 이제 좀 공동 개발을 진행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 분야에서도 충분히 매력적인 종목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초기 시작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것 때문에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시기보다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바이오 분야에서도 힘을 낼 수 있는 기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추천드리는 이유는 지지 구간을 형성을 하고 상승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LG화학의 경우에는 31만 7,600원 선, 그러니까 32만 원 선 정도 되겠죠. 32만 원 선 지지 구간 형성을 하고 이후에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봉상으로 지켜봤을 때도 121선 정확하게 터치하면서 다시 상승세로 전환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 저점 대비 상승 추세로 전환한 만큼 좀 투자하기에 괜찮다. 그리고 화학주기 때문에 유가가 이제 저점으로 빠졌을 때 화학주로서 이제 좀 매력적이다. 그러니까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 정도 좀 지켜보시면서 특히 2차 전지 좀 집중하시면서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부터 분할 매수하시는 거 추천을 드리고요. 현재가부터 33만 4천 원 선까지 분할 매수하시고 목표가는 36만 원 선입니다. 201선인데요. 201선 이제 저항 구간입니다. 201선 저항 구간까지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여기서 한 번 정도는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부분 정산하시는 거 추천을 드리고요. 손절가는 30만 2천 원입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종목 만나보고 왔습니다. 먼저 2차 전지 관련 수혜주인 삼성 SDI 그리고 LG화학 만나고 왔고요. 그리고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26만 7,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지지 구간인 26만 원 선을 기준으로 분할 매수하라 이렇게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정지환 팀장님의 세 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일단 추천 종목을 드리기 전에 오늘 증시 상황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 오늘 증시 이슈는 이제 저희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자, 먼저 이제 증선위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 혐의에 대한 결론을 내릴 예정이고 관련 결정에 따라서 이제 제약 바이오에 움직임이 생길 수가 있다고 전대 판단이 되고요. 또한 이제 어제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 볼턴이 북한과 이제 2차 정상회담 준비를 마쳤다고 밝히면서 남북 경협주에 대해서도 단기적으로 좀 움직임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되니 이런 이슈들을 좀 중점적으로 고려해서 안정적으로 좀 포트를 구성하시면서 투자에 임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일단 제가 오늘 추천드릴 첫 번째 종목은 썬데이토즈입니다. 이제 썬데이토즈는 애니팡이라는 게임을 아실 텐데 그 게임으로 유명한 소셜 게임 전문 업체입니다. 동사 이제 투자 포인트 같은 경우는 3분기 시장 기대치를 웃도는 실적과 로스트아크 효과를 들 수 있는데요. 먼저 동사는 이제 3분기에 위베어베어스 더 퍼즐 등 10여 종의 이제 기존 게임들이 탄탄한 현재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외 매출과 광고 수익화 사업 등 이제 신규 매출원이 반영이 되면서 직전 분기 대비 영업이익이 69배, 그리고 당기 순이익이 약 3배 정도가 확대된 상황이고요. 앞으로도 이제 다양한 게임들의 안정적인 서비스를 기반으로 글로벌 진출과 내수 확대에 집중하면서 좋은 성과가 기대가 되고, 또한 이제 스마일 게이트 그룹에서 내놓은 대형 신작 로스트 아크의 흥행이 그룹 내 유일한 상장사인 썬데이토즈의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에 줄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썬데이토즈가 내년 상반기까지 별다른 신작 출시가 계획되지 않았지만 지난 7일 로스트아크가 공개 서비스가 되면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고 7년간 이제 1,000억 원 이상의 개발비가 들어간 게임으로 이제 출시가 되자마자 리그 오브 레전드 이제 롤이라는 게임과 배틀그라운드에 이어 이제 3위까지 오르는 이제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제 썬데이토즈의 실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지만 로스트아크의 흥행에 이제 투자하려는 이제 센티멘탈적인 요소가 주가에 반영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이라 지금 판단이 되고 있고, 그리고 11월 들어서 지금 기관계에 수급이 포착되고 있고, 기술적으로도 이제 6개월 만에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이평성들도 정배열을 그리며 상승하고 있는데 이제 로스트아크가 장기 흥행으로 갈지 단기적으로 갈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서 주가에 이제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으로 좀 판단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일단 목표가는 27,000원 전 제시를 해드리고 손절가는 19,000원 부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다원시스인데요. 다원시스는 이제 전력 제어 기술을 바탕으로 전동차 제작 사업 및 특수 전원장치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입니다. 해당 이제 그 다원시스의 투자 포인트 같은 경우는 최근 이제 전동차 낙찰자 선정을 통한 이제 실적 성장과 자회사 이제 다원메딕스의 성장 가능성을 들 수 있는데요. 먼저 이제 다원시스는 10월에
전동차 2, 3호선 공급자로 낙찰자 선정이 되었는데 낙찰 금액은 이제 1,400억 규모로 이는 이제 지난해 매출 126%의 규모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동사의 이제 전동차 사업은 서울시 지하철 노후화에 따라서 교체 발주가 이제 점점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고 있는 상황인데 또한 이제 동사의 자회사 이제 다원메딕스 같은 경우는 2015년 9월에 암 치료를 위한 이제 붕소 중성자 포획 치료기란 이제 BNCT라는 개발과 방사성 이제 의약품 제조를 위해 이제 설립이 되었습니다. 자, 그 BNCT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암세포의 1, 2회 중성자를 조사하여 핵 분열을 일으킨 뒤에 암세포를 이제 사멸시키는 신개념으로 암을 치료하는 방법인데요. 이제 붕소와 중성자의 핵 반응 에너지를 이용해 정상 세포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암세포만을 파괴하기 때문에 기대감이 이제 크다고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동사 같은 경우에는 국내 자체 개발한 기술로 현재 이제 송도 BNCT 센터에서 가천대 길병원과 임상 시험에 준비 중에 있는데 제약 바이오의 특성상 지금 당장에 이제 성과물이 나오기는 좀 쉽지가 않지만 다원시스와 다원메딕스 모두 특장점을 잘 살릴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경쟁력을 좀 갖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이제 최근 이제 정고점을 이제 매물 영향으로 지금 수급적으로는 이제 기관과 외국인의 차익 물량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하지만 이제 적정 가치를 계산을 했을 때는 이제 일시적으로 조정 흐름을 보일 수가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충분하고 판단되기에 이제 추천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1차 목표가는 2만 원 제시를 해드리고 손절가는 15,000원 부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AD 테크놀로지인데요. AD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소자의 설계 및 제조를 주요 사업하는 업체입니다. 이제 해당 이제 AD 테크놀로지 투자 포인트 같은 경우엔 기존 제품이 이제 모바일 낸드 컨트롤러뿐만 아니라 앞으로 PC와 서버용 SSD 컨트롤러까지 제품 경쟁력이 확대되고 있어서 실적 성장성이 이제 굉장히 크다는 점이 들 수 있는데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SK 하이닉스향 낸드 컨트롤러 IC를 대량 이제 양산 공급하면서 올해 이제 2분기에 사상 최대 매출을 달성하면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물론 이제 제품 설계에 있어서는 SK 하이닉스가 주도하였지만 이에 동사가 이제 보유 중인 기술을 이용해서 최종적으로 완성을 했기 때문에 공동 개발을 했다고 보기에도 무방하고 당분간 이제 성장 기반을 충분히 이제 마련했다고 판단됩니다. 여기서 이제 5G용 이제 RFIC, IoT용 칩셋 그리고 자동차용 반도체 등을 개발 중에 있고 대규모에 대해서 이제 양산이 이어지는 제품이 나타난다면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이제 2019년에는 PC와 SSD 컨트롤러 제품 양산이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제 큰 폭으로 영업이익이 상승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수급적으로는 이제 단기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이 이제 매물이 포착되고 있고 일시적으로 이제 일부 조정을 보일 수는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도 분할로 매집을 하면 좋은 구간으로 이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봤을 때 중장기 이평선들이 이제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이고 시장 환경만 이제 개선된다면 정고점을 충분히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이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일단 1차 목표가는 14,000원에서 15,000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고 손절가는 9,500원 부근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다원시스와 이 AD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인 성장세가 예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처음으로 만나본 썬데이토즈 같은 경우에는 게임주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신작 출시 효과가 기대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만나본 종목들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보고 오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휠라코리아입니다. 4분기 실적 개선 기대감에 오늘 다시 한번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좀 자세히 살펴보니까 15거래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기도 하거든요. 원종현 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제 필라코리아 이제 호실적이 계속됐던 가장 큰 이유는 최근에 이제 올해 들어서 특히 이제 건강에 대한 이제 관심이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스포츠웨어라던가 이제 스포츠 언더웨어들 이제 매출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필라코리아가 굉장히 많은 수혜를 좀 받았다. 그러니까 이슈가 이제 좀 건강 쪽으로 많이 치중이 되면서 그런 분야에 의해서 좀 최근에 판매량이 많이 늘어난 모습 보여줬습니다. 특히 이제 그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외국인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게 필라코리아의 이제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특히 이제 MSCI 코리아죠. MSCI 코리아라고 해서 이제 외국인들이 보통 지켜보는 이 그 MSCI 그 지수에 이제 필라코리아를 포함해서 이제 포스코 캠텍이라든가 이제 대우조선해양 등 이제 이 3사가 새로 이제 신규 편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라코리아의 이 수급이 단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외국인 수급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필라코리아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기회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지금 상황에서 추가적인 진입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조금 리스크는 있을 거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이제 변동성이 굉장히 클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요. 특히 이제 오늘 초반장 굉장히 강한 모습 보여줬지만 이후에 이제 분봉상으로 좀 지켜보시면 아시겠지만 초반에 이제 강하게 올리고 이후로 이제 강한 상승세 이후에 좀 지속적으로 이제 매도하면서 좀 주가가 빠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진입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갭 상승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갭 상승했던 구간, 그러니까 고점이죠. 52,000, 그러니까 53,000원 선까지 이제 빠졌다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 좀 염두에 두시고 지켜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인데요. 분식회계 혐의 최종 결론을 앞두고 오늘 다시 한번 상승세 띄고 있습니다. 약 이틀간 10% 넘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정지환 팀장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투자자분들이 이제 오늘 있을 이제 증선위의 분식 회계 관련 결정을 앞두고 주가가 이제 냉온탕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실 텐데, 이제 만약에 분식 회계로 이제 결론이 날 경우에는 증선위가 검찰 고발 통보 조치를 의결하거나 검찰 기소가 확인된 경우에는 거래소에서는 20일 이내에 삼성바이오가 상장 적격성 심사 대상에 대해서 여부인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때 이제 심사 대상이라고 판단이 되면 거래 정지가 지속이 되고, 아니라고 결정되는 경우에는 이제 거래 정지가 이제 해제가 되는데요. 이런 이제 양갈래성에 대한 경우가 있다 보니까 지금 이제 아무래도 개인 매수세가 올라오면서 지금 초반에 좀 강세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과거에 대우조선해양이나 한국항공우주 사례를 봤을 때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분식 회계로 결론이 나더라도 상장 폐지 사유는 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되고, 오늘 이제 증선위 결정을 주목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더라도 일단 당분간은 적극적인 투자보다는 보수적으로 접근하시길 좀 권유드리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골든트리 투자자문 원종윤 팀장, 그리고 서울제일투자연구소 정지환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수익률 자랑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9일 날 추천을 해주신 보혜양조가 벌써 27% 넘는 수익률 자랑하고 있습니다. 전체 전문가 중에서 1위 달성하셨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저희가 워낙 우리나라가 서울 중심이고 여러 가지 언론들에 나오는 것도 서울 소식이다 보니까 사실 지방 분들은 왜 이렇게 서울 위주로 돌아가냐. 근데 물론 인구가 굉장히 많고 모든 게 중심되어 있기 때문이겠죠. 소주 시장도 마찬가지잖아요. 참이슬을 비롯해서 이제 처음처럼 이런 것들이 지금 1, 2 시장을 굳건히 지키고, 특히 참이슬은 워낙에 독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소주 얘기 나오면은 참이슬 얘기만 나오죠. 그리고 무하게 좋은 데이가 수도권에 진출한다는 예전에 진출을 해서 꽤 성공을 거뒀습니다. 그러나 이제 참이슬의 아성, 그것을 무너뜨리지 못했죠. 지금 이 보혜양조의 입세주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전라도 지역의 강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언론에서 술을 마신다고 하면은 보통 다 그냥 참이슬을 마시는구나. 하지만 각 지역마다 대표적인 소주들이 있어요. 그럼 그 지역에서는 회사의 모임이라던가 대학생들의 MT라던가, 그때는 이제 똑같이 초록병이지만 상표가 입세주겠죠. 어쨌든 전라도 지역의 강자고 무하게 좋은 데이처럼 적극적으로 수도권 진출을 시도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지역의 강자로서의 그런 지위를
수성하는데 계속 그 역점을 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발전을 해오다가 입세주라는 브랜드 그 지역의 강자로는 이제 자리매김을 했는데 더 이상 성장성이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 성장성을 키우기 위해서 프리미엄 시장으로 진출을 했었어요. 약간 비싼 소주들. 근데 이제 도수는 좀 낮죠. 왜냐면 전반적으로 도수가 낮아지고 있는 우리나라에는 그 지금 트렌드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프리미엄 소주로 이제 가격 단가를 높여서 파는 전략, 그 시장을 이제 뚫어서 약간 개척을 했는데, 이제 뭐 더 이상 이제 뭐 해외 수출이라던가 전국으로 확장, 이런 거대한 모멘텀이 없으면 굉장히 보혜양조 같은 경우에는 좀 그 성장 모멘텀이 제한된 형국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뭐 프리미엄 저도주 시장 이런 것들이 파이가 좀 커지기 시작했어요. 그 전라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프리미엄 저도주 시장이 예를 들어 화요라던가 그쵸 한 번씩 들어보셨죠? 그런 그 시장이 커지면서 이 보혜양주의 프리미엄 저도주도 약간 그 파이가 커지는 거에 조금 수혜를 받았습니다. 그런 성장성에 이어서 올라간 부분은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사실 그런 성장 스토리보다는 약간 단기 테마적인 부분이 끼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시장이 굉장히 어수선하고 뭐 추가적인 하락도 예상이 되는 가운데 이런 스타일로 올라가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빛을 발할 수 있는 상황이죠. 왜냐면 지금 정상적으로 뭐 재무제표상으로 굉장히 흐름이 좋고 이런 장기적인 부분이 먹히는 게 아니라 지금 시장 상황에 따라 그냥 다 모든 게 꺾이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돌파를 하고 조금 중소형주 스타일로 급등하는 종목이 더 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시장이 어려워서 지수 관련주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뭐 30%를 육박하는 수익률이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황이 어려워지면은 이런 종목은 오히려 수익률이 더 난다. 그래서 아마 그 수익률이 그 조금 더 이어갈 것으로 생각이 돼요. 아직 목표가로 잡은 부분이 조금 남았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롭게 지켜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에 주목하고 계신지 간략하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위닉스입니다. 최근에 미세먼지가 다시 극성을 부리고 있죠. 비가 한 번 왔었어요. 겨울비가 한 번 오고 나서 바로 미세먼지 그 농도 엄청 높아져서 매일 이제 출근길을 확인하시는 분들, 학생분들, 막 이런 분들이 되게 걱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걱정을 하는데 반대편에서 공기청정기 업체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위닉스가 공기청정기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같은 파이 안에 있다. 이 지금 공기청정기 시장이 물론 지금 치열해졌습니다. 왜냐면 미세먼지 얘기가 나온 지가 꽤 됐기 때문에. 하지만 그 치열해져도 파이가 계속 커지면 먹을 게 있는 거예요. 위닉스 뭐 LG전자, 삼성전자라는 대기업이 있지만 위닉스도 어느 정도 그 파이 안에서 자리를 확고히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기청정기 쪽으로 매출이 계속 그 증대될 예상이고요. 겨울철로 갈수록. 그리고 최근에 건조기 시장에 진출했어요. 독일의 프리미엄 가전 브랜드 아에게라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랑 기술 제휴를 맺어가지고 위닉스 텀블 건조기를 출시했습니다. 얼마 전에 그 포시인스 호텔 광화문에서 박보검 씨가 런칭 행사를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뭐 그런 걸로 이제 얼굴을 알리고 도전장을 낸 거죠. LG전자가 건조기를 꽉 잡고 있는 그 시장에 2016년에 LG전자가 건조기를 히트시킨 이후에 이 시장에서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가정에 살펴보면 예전에는 뭐 건조 기능이 있는 세탁기를 조금 더 돈을 비싸게 주고 사셨다면 이제는 건조기를 따로 사고 있는 형국이잖아요. 그래서 집에 세탁기가 있는데 건조기가 또 따로 있죠. 근데 이 시장이 생각을 해보시면 얼마 안 됐어요. LG전자의 트롬 그 건조기가 히트를 친 게 2016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 지금 건조기 보급률로 따지면 10%밖에 안 돼요. 전국 가정이.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100%까지 가는 거를 뭐 상정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뭐 50% 이상은 가는 거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일어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 홈쇼핑도 그렇고 오프라인 매장도 건조기를 굉장히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겨울철 되면 의류가 두꺼운 것들이 많잖아요. 이런 두꺼운 의류가 한번 젖으면 말리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 건조기를 구입해서 말리려는 수요가 굉장히 크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 수요가 있죠. 미세먼지가 지금 극성을 부린다. 공기청정기 시장. 그리고 건조기가 굉장히 지금 필요한 상황에 처한다. 근데 위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파이가 커지는 둘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여름 수혜주로도 에어컨 시장이어서 여름 수혜주로도 올라갔었지만 이번에는 겨울 수혜주로 한번 떠오를 타이밍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살짝 움직이고 있죠. 이 시점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손절가 14,500원, 목표가 22,000원으로 잡고 위닉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9시 34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시황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혜솔입니다. 이 시각 시장 상황 짚어드립니다. MSCI 코리아 인덱스의 리밸런싱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대우조선해양과 퓰라코리아, 또 포스코캠텍이 새롭게 편입되는 종목에 속했다고 하니까요. 잘 체크해 두셨다가 움직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 움직임은 어떨까요?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보시죠. 네, 오늘 장 초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0.31% 소폭 내리고 있고요. 2064.85포인트를 지나고 있는데요. 네, 분봉 지수 차트 보시면서 흐름 파악해 보시죠. 오늘 강보합권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등락을 거듭하고 있지만요. 다시 흘러내리면서 현재 2065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수급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기관이 굉장히 큰 폭으로 매수세가 유입이 됐었는데요. 오늘 개인과 기관이 장 초반 소폭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개인이 412억 원가량 사들이고 있고요. 기관이 54억 원가량 순매수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매도폭이 큽니다. 현재 500억 원가량 순매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시총상위 10개 종목의 움직임은 어떨까요? 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애플발 쇼크에 동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오늘까지도 여파가 있는 모습이고요. 삼성전자가 0.8% 가까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44,150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1% 넘게 현재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71,1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도 하락세 보입니다. 0.3% 가까이 하락 중이고요. 셀트리온이 오늘 오랜만에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현재 5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는데요. 오늘은 0.25% 소폭 반등하면서 20만 1,0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유가가 12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오늘 화학주들의 흐름이 좋습니다. 오늘 LG화학 0.89% 현재 상승하고 있고요. 33만 8,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 함께 만나보시죠. 포스코가 오늘도 2% 넘게 하락하면서 25만 1,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현대차 어제 2009년 이후 처음으로 장중 10만 원 선을 깨고 내려오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어제 종가와 동일하게 10만 2,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미 행정부가 수입 자동차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조금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SK텔레콤 오늘 0.2% 소폭 오르고 있고요. 26만 7,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기간 수급이 계속 유입이 되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2%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운명의 날입니다. 장 시작과 함께 증선이가 개최가 됐고요. 오늘 오후에는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31만 9,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신한지주는 오늘 소폭 1% 가까이 하락세 보입니다. 4만 3,0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1% 가까이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665.91포인트를 지나고 있는데요. 네, 분봉으로 지수 차트 확인해 보시죠. 마찬가지 흐름입니다. 강보합권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등락을 거듭하면서 길게 하락 그래프를 그렸고요. 현재는 665선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네, 다음으로 수급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관이 364억 원가량을 매도세를 보이고 있고요. 외국인도 393억 원가량 매도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시총상위 10개 종목의 움직임은 어떨까요? 함께 보시죠. 어제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하루 만에 크게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시총 상위 바이오주들의 움직임이 좋았습니다. 오늘은 어떨까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0.3% 소폭 오르고 있습니다. 6만 8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신라제는 소폭 눌리고 있습니다. 1.18% 하락하면서 66,9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포스코캠텍 약세장에서도 잘 버텨줬는데요. 오늘은 소폭 하락하고 있습니다. 1.15% 하락 중이고요. 77,2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CJ E&M이 4위까지 내려왔고요. 2.36% 어제에 이어서 추가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HLB가 0.97% 하락하고 있고요. 다음 종목 한번 만나보시죠.
어제는 반등에 성공했던 바이로메드와 메디톡스, 오늘은 다시 하락 반전입니다. 바이로메드가 1.4% 내리고 있고요. 메디톡스도 2.76% 내리면서 음봉을 길게 만들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이 어제는 잘 버텨줬는데요. 오늘 1.75% 소폭 내리면서 10만 현재 9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펄어비스가 최근 약세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오늘 빨간불을 켰습니다. 1.08% 소폭 오르고 있고요. 18만 6,9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반등에 성공했던 코오롱 티슈진, 오늘은 1%대 하락세입니다. 36,9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코스피 200 종목 중에 오늘 상승률이 큰 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함께 살펴보시죠. 유가가 하락하면서 대한항공이 깜짝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현재 7% 가까이 오르고 있고요. 31,9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화학업체인 대한유화 마찬가지로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4.29% 현재 오르고 있고요. 17만 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3.6% 이상 오르면서 3만 4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한국전력과 또 롯데케미칼 모두 3% 넘는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반대로 하락률이 높은 종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함께 살펴보시죠. 두산중공업이 6.76% 하락세 보입니다. 1,350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고요. 포스코대유가 6.65% 하락하고 있습니다. 현재 18,2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엔지니어링이 5.7%가량 하락하고 있고요. 한전 KPS와 또 한국가스공사까지 모두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시각 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종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위부터 8위까지 함께 보시죠. 네, 1위에 삼성바이오로직스, 2위에 셀트리온, 3위에 삼성전자, 4위에 노바렉스, 5위에 DPC, 6위에 신라젠, 7위에 삼성전기가 올라와 있고요. 8위에는 뉴프라이드가 랭크되어 있습니다. 네, 먼저 노바렉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노바렉스가 두 번째 도전 만에 오늘 코스닥 시장에 신규 상장했습니다. 노바렉스는 건강기능식품을 개발하고 제조하고 있으며 식약청으로부터 35개의 식품 개발 원료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 최대 수치고요. 일정 기간 독점 판매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노바렉스의 강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공모가는 19,000원에 형성이 됐고요. 오늘 공모가를 웃돌고 있기는 하지만 10%대 급락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22,900원에서 거래되고 있네요. 네, 다음으로 8위 뉴프라이드 자세히 보겠습니다. 의료용 마리화나를 한국에서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개정안이 15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앞으로 식약처장이 승인하는 의료 목적의 마리화나는 수입과 제조, 매매, 섭취가 가능해지는데요. 뉴프라이드는 미국과 캐나다 등에서 의료용 대마초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도 강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0.31% 소폭 상승 중이고요. 3,255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한혜솔이었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2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가 포착되고 있는데요. 현재 유한타증권 스타PB센터 장기환 이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종목들 보고 계십니까? 오늘은 화장품주 중에서 이제 AVCNC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미샤의 브랜드로서 잘 알고 계신 그런 회사 중에 하나죠. 그렇지만 지난 3분기 실적은 좋지 않아서 최근에 이제 주가는 이제 어떤 바닥권을 형성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앞으로의 어떤 그런 바닥에서 탈피할지 그런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11월 11일 광군제가 많은 이제 기대를 모았었는데, 이제 미샤에서도 한 작년보다 2배가 많은 한 64억 매출을 올리면서 일단은 기대감을 좀 어떤 충족을 시킨 이런 이슈가 있었죠. 그리고 이 회사가 최근에 가장 큰 게 이제 로드샵을 중심으로 한 어떤 1세대 그런 브랜드를 갖고 있죠. 그러다 이제 지난번에 펀드사 인수되면서 새롭게 리뉴얼되는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약간 이제 이 회사에서 부족한 부분, 그런 쪽에 이제 미백토리를 인수를 하면서 그 부분을 한번 채워나가기 위해서, 미백토리를 324억 원에 인수를 했습니다. 이 회사는 뭐 돼지코팩이라는 그런 팩으로서 유명한 회사 중에 하나죠.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가 부족한 면을 잘 채울 수 있을지 한번 미래에 한번 관심을 한번 가져보고 한번 지켜볼 수 있는 그런 이슈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가장 크게는 이 회사가 현재 리뉴얼을 통해서 많은 돈을 이제 붓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한 1,000억 이상의 유보 자금이 있었는데 그런 쪽에 많이 붓고, 그리고 또 지난번에 미백토리 인수하면서 일부를 쓰고 이러면서 새롭게 변화되는 모습을 올해 1년간 시도를 했는데, 이거의 성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어떤 주가로서 아니면 실적으로서 이후에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데, 올해는 전반적인 실적이 좋지 않겠지만 내년부터는 좀 그동안의 투자에 대한 효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를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주가가 이제 많이 빠지고 바닥권에서 짧게지만 어떤 쌍바닥을 형성하는 이런 양상이 보여졌기 때문에 저점 매수의 어떤 가능성은 충분하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드리면서 가격 전략으로서는 이제 현재가 매수를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12,000원, 손절가는 7,500원, 이런 가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에이블 CNC에 관한 투자 의견 함께 들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스타PB센터 장기환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장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여신 손지우 대표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 수익률 좀 보고 가겠습니다. 11월 7일 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추천을 해 주셨는데 벌써 수익률 8% 기록했습니다. 더 가져가 봐도 되겠습니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지난주 추천을 좀 드렸고요. 4분기부터 내년으로 이어지는 실적 개선 기대감도 남아있고, 하나그룹 사업 지배구조 개편으로 영업이익이 좀 증대되고, 방산 쪽 K9 수출 확대와 엔진 부분의 비용 감소로도 좀 더 좋은 흐름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인데요. 꾸준한 외인하고 기관의 매수세가 좀 받쳐주고 있는 상태라서 33,000원대에서 34,000원대, 여기 이제 지난 고점 근방입니다. 여기 자리를 무난하게 돌파할 경우 충분히 4만원대까지 좀 올려줄 수 있는데, 만약 이 자리에서 좀 주춤할 경우 시일이 좀 걸릴 수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요 33,000원, 34,000원대에서 수익 실현을 좀 하시는 게 좋겠고요. 좀 더 길게 볼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목표가 4만원 조금 더 올려서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전략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오늘 코스피, 코스닥,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 외국인이 그리고 기관이 지속적으로 매도 규모를 확대하면서 아무래도 아침엔 좀 상승 종목이 좀 많았는데 아침 가격을 좀 고가로 지금 전체적으로 좀 눌러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증선이가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오늘 오후에는 좀 결과가 발표가 나올 거예요. 결과에 따라서 좀 변동성이 커질 수 있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이제 단기 바닥 잡고 반등이 좀 나올 그런 부분이, 긍정적인 부분이 좀 더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부좌관의 북미 2차 정상회담 관련 발언에 따른 남북 경협주들 전체적으로 고른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프롬기술, 에코마이스터, 부산산업, 대하디아 이런 철도주, 시장에서 철도주로 인식되는 종목들과 금강산관광, 자원개발 이런 쪽으로도 좀 움직임이 있습니다. 국제 유가 등락에 따른 항공주들도 좋은 흐름 이루고 있는데 항공주 특히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3분기 호시적하고 맞물려서 좀 더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기도 하고요. 전체적으로 그래도 정거래이 좀 많이 과도하게 눌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거에 따른 기술적 반등 흐름들은 다들 유입이 돼서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삼바 증선이 결과 발표 나오는 거에 따라서 변동성 키울 것 염두에 두고 좀 기다려보는, 관망하는 자세로 오늘장 오후장까지 한번 보시는 게 조금 더 좀 안정적인 자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오늘 주목하고 계신 종목 있습니까? 오늘 추천주는 대명 코퍼레이션입니다. 일단 대명 코퍼레이션 지난해 인수한 샤인비
인수한 샤인비 리조트의 분양 실적이 반영이 되면서 3분기 연결 영업이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을 한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매출액하고 당기 순이익이 823억 원, 90억으로 각각 19%, 429% 증가를 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또 성수기 시즌에 따른 샤인비 리조트하고 대명 리조트 천안의 투숙률 증대도 매출액 상승에 좀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특히 이제 10월부터 대명 리조트 천안의 회원권 분양이 들어가면서 대명 코퍼레이션의 매출액 상승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차트상으로도 바닥권에서 지금 바닥을 찍고 특히 지수 하락 때문에 좀 같이 밀린 부분이 있는데요. 바닥을 찍고 종가상 21선을 좀 회복하면서 긍정적인 흐름 좀 유입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매수가 잡으시고요. 목표가 2,150원, 손절가는 1,600원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한번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여신 손지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더욱더 알찬 정보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